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자, 아래 그림과 같이 급수 설비가 되어 있다. 급수관의 마찰 손실이 흡입관과 토출관을 합하여 0.3, 펌프의 효율이 75%일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래서요. 자, 첫 번째가 옥상에 있는 고가 수조와 지하층의 수수 탱크에 지금 물을 받는다는 얘기죠. 수위를 정기적으로 자동으로 조정, 수위 조절 스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플로트 스위치라 그러죠. 플로트 스위치. 보통 이제 릴레이로 해가지고 달려 있죠. 보통 플로트 스위치 보면 봉이 3개가 내려오죠. 이렇게 해갖고 물이 찼을 때 멈추고 떨어지면은 작동하고 이렇게 되죠.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이거 플로트 스위치. 그 다음에 펌프의 총 양정은 몇 미터인가 그랬어요. 그림을 보면 아시겠는데, 우리가 양정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높이 h를 얘기하는 거죠. 그림에 보시면 2m하고 30m가 있죠. 두 개를 더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이게 실제 높이라고 볼 수 없고, 여기 보면 급수관이 마찰 손실이, 이런 말 있죠. 마찰 손실이 흡입관과 토출관을 합하여, 흡입관과 토출관을 합하여, 이 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올라가는 관. 흡입관이 여기 있고, 그죠? 토출관이 여기 있죠. 이걸 합해서 0.3kg 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실된 높이를 합쳐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손실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 세 개를 합쳤을 때 실제적인 값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찰선이 없을 때는 그냥 2에다 30 하면 32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마찰로 인해서 손실로 인해서 마찰 때문에 손실이 되죠. 마찰이 있으면은 쭉 못 올라가겠죠. 결국은 길이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걸 손실로 이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냥 30에다가 2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터로 얼만큼의 손실인지, 요 손실이, 이걸 좀 미터로 환산을 해야죠. 이거 이제 미터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환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압력 수도라고 하는데요. 압력 수도. 압력에 의한 물의 높이, 물기둥의 높이, 물기둥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걸 압력 수도라고 한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보통 HP라고 나타내죠. P는 압력이고 H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압력을 높이로 환산하는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요걸 아시면 됩니다. 여기 HP, 아까 수도라 그랬죠. 요거는 P 값에다, P에다가 10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P가 된다. 요거를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문제를 풀죠. 이때 이 P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당 작용하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미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센티미터가 아니고, 이걸 고치면 사실은 이렇게 써야죠. HP는 1000분의, 이렇게 있죠. 1000으로 나눠야죠. P, 요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때 이 1000이 추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위에 식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고요. 시험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시험에 이렇게 센치로 나옵니다. 이렇게 센치로 해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고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서 우리가 아까 여기 요게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 센치는 그냥 센티미터, 센티미터는 어떻게 돼요? 메타 입장에서 보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이게 저기 분수 형태로 된 거니 킬로그램 퍼 센치 제곱미터니까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됩니다. 요 센티미터는, 그죠? 근데 이게 제곱 형태니까 제곱을 하면 2는 4죠. 그럼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죠. 10의 마이너스 4승인데 여기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는 거죠. 제곱이니까. 요게 이제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오면 쉽게 말해서 요게 이쪽으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10의 4승이 되죠. 10의 4승은 네, 만이 되는 거죠. 만. 그러니까 거꾸로 아래식에서 보면 이게 제곱미터니까 요게 다시 제곱 센티미터로 가려면 앞에 곱하기 10의 4승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10의 4승하고 요거하고 약분하면 10이 나오잖아요. 그럼 10p가 나오죠. 이때 p는 위에 있는 것처럼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이제 뭐 어려운 거 아니까 숫자 놀이니까 자, 뭐 이렇게 뭐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결론을 기억을 하셔도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1톤을 우리가 그려보죠. 1톤. 자, 요게 이렇게 그려야죠. 자, 요게 1m, 높이가 1m. 가로 세로 높이. 여기가 1m. 요 부분. 자, 1m, 1m일 때 요 이건 어떻게 돼요? 1톤이죠, 1톤. 1톤이라고요. 1톤인데 환산 킬로그램을 환산하면 1000kg이죠. 그럼 요 여기서 요 바닥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어떻게 표시하느냐면요. P는 어떻게 돼요? 1000kg 이렇게 되고 퍼 면적이죠.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때 여기다 똑같은 양을 또 이렇게 위에다가 쌓아 올렸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요만큼이 더 더해지겠죠. 요 바닥 면적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의 2배를 하면 되죠. 또 하나가 쌓아졌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3배 되죠. 쭉쭉쭉쭉 나가겠죠. 그러면 높이를 h라 그러면 h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3개이면은 3h가 되겠죠. 3h. 그죠? 요걸 높이라고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1m니까 요게 1m니까. 그죠? 요거를 h라고 보면 요건 2h, 3h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게 h계가 된다. 높이가 h가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3h라고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냥 높이를 h로 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000kg에다가 요 높이만큼을 곱하면 요게 압력이 되는 거죠. 압력. 그죠? 요게 기본 여기 하나의 최적이라고 볼 때 요게 1톤이 되는 거죠. 1톤에 해당되는 건데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이 바로 요거란 얘기죠. 요거 그죠? 이게 높이가 더 올라가면은 2배가 되면 그죠? 다시 말해서 높이가 곱해지면 그게 최종적으로 요 압력 프레셔 압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압력을 알고 있으면 아 높이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압력 이렇게 때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h는 어떻게 돼요?
P를 요 P죠. 요거 요 P를 나누면 되죠. 뭘 나눠요? 1000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 식이 여기에 있는 식이 그대로 간 게 요거다 이런 얘기죠. 요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방금 만들어진 식이 이 식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쓸 때는 이게 어떻게 돼?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쓴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지금 글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킬로그램 퍼 제곱 센티미터를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니까 이 식을 이제 기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단위 환산이 된 거죠. 단위 환산이 된 거다. 자, 뭐 아래쪽으로 가도 단위 환산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위 환산이 된 거다.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요 식이 되겠다. 요게 되겠다. 이제 압력을 얘기하니까 이거 P가 압력을 얘기한다 그랬죠? 요 P가 압력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압력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붙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스몰 p자를 붙이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높이다. 높이에 따른 압력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만 했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시험 출제가 제곱 센티미터로 잘 되기 때문에 위의 식을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2m에다가 요 2m에다가 30m에다가 손실된 요거를 3개를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높이 자, h죠. 높이는 아까 맨 바닥이 2였죠. 그 다음에 위에 30이었죠. 여기다 손실 높이가 더해져야죠. 손실 높이가 어떻게 된다? 10p였죠. 10p 10 곱하기 0.3이었죠. 0.3이니까 센티미터로 돼 있으니까 나왔으니까 p에서 10p인데 요 p가 0.3이란 얘기예요. 0.3 그죠? 요 값이 그래서 0.3이니까 0.3을 하면 되는 거죠. 0.3이다. 근데 10이 붙었으니까 p 앞에 10이 붙었으니까 곱하기 10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p 값이죠. 이렇게 p 값 10p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옵니까? 35m가 나오죠. 그래서 35m를 보고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네요. 이게 답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은 외워야죠. 그래서 이 식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메타로 나올 때는 뭐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단위 환산을 자기가 좀 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아니면 그냥 외우시든지. 그래서 보통 위에 거를 암기는 기본적으로 꼭 하셔야 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급수 펌핑 전동기의 축 동력은 몇 마력이 필요한가? 이제 킬로와트로 구한다면 다시 마력으로 해야 되겠죠. 이제 마력으로 하려면은 이게 0.746 해야죠. 0.746. 왜 그러면 1마력은 얼마죠? 746와트죠. 킬로와트니까 환산을 하면 0.746이 됩니다. 그럼 식을 써봐요. P는 어떻게 됐습니까? P는 자, 식을 알고 있는 걸 써보죠. 자, HQ가 되죠. HQ 되고 6.12가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2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여유계수가 있으면 K를 곱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여기에 맞춰서 써보면은 2타는 얼마입니까? 효율이 75%라고 했으니까 이거 0.75 될 테고 높이는 아까 나왔죠? 얼마 35 나왔죠? 여기 H가 35
그 다음에 Q 값은 어디 있습니까? Q 값은 있나요? 여기 있네요. 양수량이 7이라고 제곱미터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7이다. 7. 여기 7. 여유계수는 없고.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총 여기에다가 나누기 어떻게 돼요? 0.746으로 나와야죠. 0.746. 이렇게 나온 값에다가 값을 나누기 746 하면 되는 거죠. 계산기 눌러보시고요. 이 값이 71.55 호스파워 HP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정들을 잘 보시고 한번 몇 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높아심에서 이거 왜 746으로 나누는지 알죠? 1마력은 얼마입니까? 1마력은 746 와트잖아요. 다시 1마력 1호스파워죠. 호스파워는 얼마라고요? 746 와트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가 킬로와트로 고치려 그러면 킬로와트하고 와트 사이는 얼마큼 차이 납니까? 1000배가 차이 나죠? 그죠? 그럼 이렇게 고치려면 어떻게 돼요? 746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셔야죠. 746에 곱하기 1000분의 1이죠. 결국은 746 나누기 1000 하는 거죠. 비율이 이렇단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0.746 나오죠. 아시겠죠? 문제에서 제시된 게 얼마예요? 구한값이 킬로와트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 킬로와트로 나온 거를 0.746을 곱하기 0.746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하면 그래서 곱하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되는 거죠. 이거 곱하기 나온 값에다가 나누기 0.746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 자, 이해가 되시겠죠?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위 환산 잘 안 되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다시 한번 1마력 1호스파워 이건 얼마라고요? 746 와트라고요. 그죠? 그러면 킬로와트로 고치면 아까 했듯이 0.746 킬로와트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1킬로와트는 어떻게 돼요? 나누기를 해야죠. 나누기 1 나누기 0.746 호스파워가 되는 거죠. 호스파워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킬로와트를 고치려면 요거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까 나온 답에다가 0.746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셨죠? 자, 너무 자세히 설명한지 모르지만 이 정도는 아실 텐데 자, 여기까지 좀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